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면 누가 이길까요? 항공모함 11척, 국방비 세계 1위.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하시죠? 2024년 7월 미 의회 초당파 위원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중국과 전쟁이 나면 미군 탄약 비축량이 3주에서 4주 만에 바닥난다. 대한 미사일은 며칠이면 떨어진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탄약이 떨어지면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 탄약을 만드는 핵심 재료를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총알이 안 나가고 미사일이 안 날아가고 야간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이걸 60% 넘게 중국에서 수입해왔어요. 탄약 비축량도 한 달치, 새로 만들 재료도 중국 손에.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 광물의 이름, 안티모니. 오늘 이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안티모니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무섭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총알. 납으로 만드는 거 아시죠? 근데 순수한 납은 너무 물러요. 목표물에 맞으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안티모니를 섞습니다. 그래야 총알이 단단해지고 갑옷을 뚫을 수 있어요. 철갑탄, 관통탄 전부 안티모니가 들어갑니다. 미사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이것들이 날아가려면 추진제가 필요합니다. 그 추진제의 핵심 성분이 안티모니 삼황화물이에요.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야간 투시경. 미군이 밤에 작전하려면 필수잖아요. 이 장비의 적외선 센서에 안티모니가 들어갑니다. 안티모니 없으면 밤눈이 멀어요. 핵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분열 연쇄 반응을 시작하는 기폭장치에 안티모니가 쓰입니다. 총알, 미사일, 야간 투시경, 핵무기.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안티모니 없이는 안 돌아갑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미국 군사 데이터 분석 업체 고비니가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로 영향받는 미군 무기 체계가 몇 개냐? 1075개입니다. 해군 5번 1개, 육군 227개, 공군 193개, 해병대 103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미 해군의 주력입니다. 여기 실리는 토마호크 미사일, 대공 레이더, 야간 전투 장비, 안티모니 없으면 하나도 못 만듭니다.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도요. 그리고 이 무기 체계를 지원하는 공급망 12,486개 중에서 8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 근데 그 군사력을 굴리는 핵심 부품 공급망의 87%를 중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중국만 안티모니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요? 지질학적 숙명입니다. 안티모니는 아무 데서나 나오지 않아요. 지구 표면의 특정한 지질 구조를 따라서만 매장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안티모니 매장량의 32%가 중국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17.5%, 두 나라가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을 쥐고 있어요. 미국은요 3%입니다. 근데 문제는 매장량만이 아닙니다. 광석을 캐도 정제를 해야 쓸 수 있어요. 안티모니 원석을 금속으로 바꾸는 재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히토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중국이 더러운 일을 도맡았다고요. 안티모니도 똑같습니다. 안티모니는 독성이 강합니다. 발암물질이에요. 재련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나오고 작업자 건강을 해칩니다. 선진국들이 환경 규제 때문에 손을 뗐어요. 미국도 예전에는 직접 생산했습니다. 아이다호의 스티브 나이트 금광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미국 최대 안티모니 광산이었습니다. 근데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2001년에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 중국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 안티모니 채굴의 48%, 재련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캔 안티모니도 결국 중국으로 갑니다. 정제시설이 중국에 몰려 있으니까요. 세계 2위 생산국 타지키스탄, 여기서 캔 안티모니의 78%가 중국으로 갑니다. 호주는 86%가 중국행이에요. 광산이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국 손을 거쳐야 쓸 수 있는 구조예요. 30년 걸려서 만든 독점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 카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합니다. 안티모니 광석, 안티모니 금속, 산화 안티모니 등 6개 품목에 대해 9월 15일부터 수출 허가제를 시행한다. 수출하려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기가 쉽지 않아요. 2024년 12월 3일 한 발 더 나갑니다. 미국 군사 사용자에게 수출하거나 군사 목적으로 수출하는 건 완전 금지.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안티모니 수출량 전년 대비 90% 감소했습니다. 97%가 막혔다는 분석도 있어요.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2019년에 톤당 5,500달러였어요. 2025년 7월에 59,750달러를 찍었습니다. 6년 만에 10배가 넘게 뛴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중국 선전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티모니 밀수범 27명 유죄, 주범 왕우빈에게 징역 12년, 벌금 100만 위안. 우리 돈 약 1억 9천만 원입니다. 허가 없이 안티모니를 해외로 빼돌린 죄예요. 중국이 사법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작정하고 자원을 무기로 쓰겠다는 선언이에요. 은갑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무기는 아껴야 한다고요. 평소에 값이 너무 오르면 정작 필요할 때 쓸 카드가 없다고요. 안티모니는 다릅니다. 중국이 진짜 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미국 군수산업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카드니까요. 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패닉입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인정했어요. 우리 모두 운전대에서 졸았다. 미국의 안티모니 비축량은 2023년 기준 철 100톤입니다. 연간 소비량은 23,000톤이에요. 비축량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도 안 됩니다. 펜타곤이 움직였습니다. 2025년 10월 약 10억 달러를 투입해서 안티모니 비축량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방위물자 생산법까지 발동했습니다. 국내 광산도 다시 열려고 합니다. 2001년에 문 닫았던 아이다호 스티브나이트 광산. 퍼페추아 리소시스라는 회사가 재개광을 추진하고 있어요. 국방부가 2,480만 달러를 지원했고 수출입은행이 18억 달러 대출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광산이 생산을 시작하는 게 2028년입니다. 지금부터 최소 2년은 더 기다려야 해요. 그 2년 동안 미국은 어디서 안티모니를 구하죠? 타지키스탄? 중국 코앞입니다. 거기서 캔 것도 78%가 중국으로 가요. 호주? 생산량이 적고 정제시설이 없습니다. 사실상 중국 없이는 당장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수출 금지를 일시 해제했어요. 안티모니,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 금지를 2026년 11월 27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중 긴장 완화 신호로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군사 사용자에 대한 수출 금지는 그대로입니다. 민간용은 풀어줬지만 군수용은 계속 막고 있어요. 중국이 뭘 하는 건지 보이시죠? 완전히 막아버리면 미국이 사활을 걸고 대체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그건 중국도 부담이에요. 그래서 민간용은 살짝 풀어서 긴장을 낮추면서 핵심인 군수용은 계속 조이는 겁니다. 목줄을 쥐되 너무 세게 당기지 않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통제 방식이죠. 한국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한국의 안티모니 대중국 의존도 2024년 3분기 기준 85.9%였습니다. 미국보다 높았어요. 근데 2025년 1분기에 12%로 급감했습니다. 중국이 막으니까 수입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다행히 한국에는 고려아연이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국내 유일의 안티모니 생산 기업이에요. 99.95% 고순도 안티모니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2024년에 3,500톤을 생산했고 계속 증산하고 있어요. 2025년 6월 고려아연이 미국에 안티모니를 첫 수출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방산 공급망에 들어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대신 동맹국에서 안티모니를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발 공급 충격을 국내 생산으로 버틸 수 있게 된 거고요. 히토류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기술로 뚫는다고요. 안티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안티모니 광산이 없어요. 근데 아연 재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가 나옵니다. 고려아연이 이걸 고순도로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한국이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전부 상관 있습니다.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 공급망 리스크 보셔야 합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 안티모니 수급 때문에 실적이 흔들릴 수 있어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이런 기업들의 공급망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보시는 분들, 안티모니는 배터리 난연제에도 들어갑니다. 화재 방지용이에요. 공급 차질 나면 배터리 생산에도 영향 갑니다. 태양광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패널 유리에 안티모니가 들어가요. 정화제로 쓰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도 안티모니 없이는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안티모니를 더 세게 조이면 미국 방산 생산이 차질을 빚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 공급을 제때 못하면 한국 안보에도 영향이 와요. 이건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판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티모니.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총알이 안 나가고 미사일이 안 날아가고 야간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현대 전쟁에 숨겨진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군 무기체계 1075개가 영향권에 있고 공급망의 87%가 중국에 의존합니다. 미국은 뒤늦게 1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국내 광산이 열리려면 2028년은 되어야 합니다. 그 사이 중국은 밀수범한테 12년형을 때리면서 조이고 있어요. 한국은요? 중국 의존도 85%에서 12%로 떨어지는 충격을 맞았지만 고려아연이라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 방산 공급망에도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겠습니다. 히토류, 은, 안티모니. 중국이 카드를 하나씩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카드는 뭘까요? 텅스텐이 있습니다. 탱크 장갑, 철갑탄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예요. 중국이 이것도 같이 수출 통제를 걸었습니다. 리튬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심장이죠.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정제의 65%를 장악하고 있어요. 식량도 있습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OECD 최하위권입니다. 자원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다루겠습니다. 어떤 자원이 다음 무기가 될지,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와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원이 무기가 된 시대, 흐름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원 전략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